152페이지는 무형자산이세요. 그래서 무형은 뭐가 없다고요?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권리예요. 그래서 무슨 권, 뭐 상표권, 실용신앙권, 특허권, 저작권 이런 식으로 권으로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 무슨 자산이세요? 무형자산. 그래서 앞으로 돈 벌려면은 이쪽입니다. 무조건. 얘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데 무형자산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대신 앞으로는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왜냐면 과거에는 솔직히 무형자산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지는 몰랐어요. 특히 이제 저작권 같은 경우. 그래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조용필 씨라고 아세요? 네, 조용필 씨가 좋은 노래 많이 만드셨는데 그 중에 몇 곡은 자기 이름이 아니고요, 친구들 이름으로 돼 있대요. 친구들이 와갖고 야 이거 내 이름으로 올려줘. 그럼 그 당시엔 저작권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작사에다가 친구 이름 넣고 막 그랬었대요. 그 친구들이 요즘 돈 벌잖아요. 왜냐면 작사 작곡료 저작권이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노래 한 곡 부르는데 많이는 아니고 몇 원 정도 들어온대요. 근데 잘 나가는 노래는 막 하루에도 엄청나게 부르시는 노래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것만 해도 먹고 사는데 괜찮죠. 그래서 나훈아 씨라고 아시죠? 그 나훈아 씨 이혼 소송 중에 저작권 분할 소송도 있어요. 1년에 저작권으로만 몇 천만 원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혼 소송 해갖고 이제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저작권의 반을 달라. 그런 식으로도 이제 하죠. 왜냐면 그게 어쨌든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무형자산이 되게 많이 창출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화 잘 그리시는 분들은 요즘에 이모티콘? 그쪽으로 이제 많이 진출하려고 노력들 하죠. 왜냐면 하나 잘 걸리면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근데 요즘 너무 많아요. 만화 그리시는 분도 너무 많고. 근데 웹툰이 많이 발달하긴 했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뭐 만화책 내고 이런 게 전부였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무형 쪽에서 돈 버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그 쪽지 시험 나중에 볼 건데요. 2장짜리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별의 뜻이 뭐냐면 따로 떨어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영어권은 자가 창출 안 되고 유상 취득이라고 거기 2장짜리 나눠드린 거에 써 있을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권의 뜻이 뭐냐면은요, 장사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권이 있다는 뜻은 이 회사가 동종업종 중에서는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가 창출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회사가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래서 영어권 100억이야. 이런 건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면 내가 만들 수 있게끔 해놓으면은요, 금액이 가짜가 될 확률이 어떻죠? 높죠. 그래서 내가 만드는 건 안 되고 뭐 주고 사는 거는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30억짜리 회사가 있어요. 얼마짜리야? 30억. 근데 장사가 되게 잘 돼. 그럼 장사 잘 되는 데 가갖고 야, 네 회사 30억에 팔아. 그러면 안 팝니다. 맞죠? 왜요? 장사 잘 되는데 30억 들였는데 30억만 준대. 그러면 나는 손해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50억을 주마. 그랬더니 50억에는 판대. 그러면 얼마 더 줬죠? 20억 더 줬죠? 요 20억이 영업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영업에 대한 권리를 20억만큼 주고 뭐 한 게 되는 거예요? 산 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장사가 잘 되는 회사에서만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면 장사 안 되는 회사가 30억짜리라 그래서 30억 주고 살 일은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낮게 주고 살려고 하겠죠. 근데 이 회사는 동종업계에서 되게 잘 나가는 회사야. 그럼 그 회사를 살려면은 웃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한때 다음이 카카오톡 원래 살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왜 실패했냐면은 카카오톡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불렀죠. 왜냐면 우린 앞으로 이만큼 돈을 벌 거야 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래서 지금은 서로 협약 관계잖아요. 협력 관계지 지배 관계는 아니에요. 아마 다음 쪽에서 계속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카카오톡 지금 잘 나가잖아요. 그때 그냥 뭐 해버릴걸? 사버릴걸. 근데 그렇게 치면은 다 부자 됐잖아요. 맞죠? 그렇게 치면 유튜브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죠. 맞죠? 근데 집값이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행동으로 했냐 안 했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쓰는데요. 이건 컴퓨터가 해줘요.
누가 해준다고요? 컴퓨터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20년이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내용연수라는 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내용연수를 못 정하겠어. 그러면 몇 년은 넘기지 말아라. 20년은. 참고로 댐은 50년이에요. 우리 댐 있잖아요. 물 이렇게 가다 놓는 거. 거기는 5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몇 년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용도 없어. 그러면 몇 년보다는 짧게 해라. 20년보다는 짧게 해라. 왜냐면 20년도 솔직히 긴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짧게 해라.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그 감가상각이 있었는데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 쓰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시험 볼 때 무형자산 문제가 나오면 정액법으로 하시오 이렇게 안 줘요. 그냥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면 무슨 법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액법으로. 왜냐면은 무형자산은 아무 말도 없으면 무슨 법으로 한다? 정액법으로 한다. 그래서 요거는 좀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시험 문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개발비는 무형자산, 그 다음에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냥 그 2장짜리 보시면 돼요. 적으셔도 지장은 없고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이라는 게 있고요. 연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구라는 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되게 다양한 연구들 하고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카이스트에서 한 3년 전에 발표했는데 이거 만드는 사람은 대박 나는 겁니다. 뭐냐면 휴대폰 무선 충전.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무선 충전 말고요. 그냥 들고 다니면 충전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목표를 뭘로 잡고 있냐면 와이파이처럼 전기를 땡기는 게 목표예요. 근데 참고로 여기까지는 만들었대요. 3년 전에 발표했었는데 카이스트에서 저희 정도 되는 크기의 핸드폰을 아무데나 던져놔도 충전까지는 된대요. 근데 문제는 딱 하나, 요거 해결하는 사람이 떼돈 버는 건데 쉽지 않아요. 뭐냐면 던져놨을 때 충전이 된다는 얘기는 공기 중에 뭐가 떠다니는 거죠? 전기가 떠다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이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전기는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거 해결하는 사람은 떼돈 법니다. 왜냐면 휴대폰 충전되면요. 노트북도 충전 안 해도 돼요. 노트북도 땡기면 되니까. 그러면 미니 TV도 들고 다니면 되죠. 그러면 그거 하나 만드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떼돈 버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충전까지는 이미 만들었는데 이게 사람 인체에 분명히 해롭잖아요. 전기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롭지 않은 방법을 누가 먼저 만드느냐. 그거 만드는 사람이 대박 나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이거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언제부터 나왔었냐면 스마트폰 나올 때부터 나왔어요. 저 아시는 분이 저 아시는 분의 동생분이 SK 다녔었거든요. 지금도 다니시겠지만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 준비 중이라고. 왜냐면 누가 봐도 그거 만들면 돈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걸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충전하는 거. 근데 누가 만들지 모르겠지만 진짜 만드는 사람은 저기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쉽지는 않은가 봐요. 이 얘기가 나온 지 벌써 3, 4년이 넘었는데도 완성됐다라는 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연구라는 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근데 연구가 끝났어. 그렇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연구가 끝났어도 이거를 상용화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용화라는 게 뭐냐면 가격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게 상용화가 아마 조만간 좀 될 확률이 있는데 아직은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우리 모니터 있죠. 은행 가면 ATM 기계 있죠. ATM 기계는 모니터가 터치스크린 버전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가격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마우스 없이 여기에다가 터치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이 얘기도 꽤 오래된 얘기인데 안 되는 거 보니까 터치 스크린을 아직 가격 자체가 비싼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거의 모든 모니터도 다 뭘로 바뀔 거예요? 터치 스크린 버전. 그 다음에 입는 컴퓨터 있어요, 미국에. 네, TV에 나왔었는데 입는 컴퓨터 있는데 무게는 한 20kg에서 25kg 정도? 가격은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 살 거예요? 안 살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개발 중이에요. 가격을 떨어뜨리고 크기를 줄이는 개발 중. 그래서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진짜 그 우리 만화나 아니면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걸어 다니면서 컴퓨터 막 눈앞에 이렇게 나오는 시대가 올 수도 있죠. 그 대부분 보면 영화가 현실화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연구 중이죠.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편한 것들은.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개발이 끝나야만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팔 수 있어야만 자산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돈 벌 수 있어야만. 그래서 개발비는 자산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연구비는 안 돼요. 왜냐면 연구라는 건 그냥 이게 연구거든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뭐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는 거. 그래서 연구가 끝났다 그래서 무조건 판매가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상용화시켜도 돈을 못 벌 것 같아.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상용화 시키는데 시간이나 돈이 많이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연구비하고 경상개발비인데, 경상개발비는요 금액이 적은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뭔가 개발한다 그래서 수백억 수천억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적은 금액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도 실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적은 것들은 자산 처리하지 말고 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처리요? 비용 처리. 그래서 과거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회사가 이제 다른 회사하고 공동으로 연구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물건을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이 같이 했었던 다른 회사가 팔아버렸어요. 이 연구 개발한 거. 그래서 제가 아까 되도록이면 혼자 하라고 하는 게, 같이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길 확률이 어때요? 높아요. 왜냐면 다 내 맘 같지 않으니까. 다 내 맘 같으면 상관없어요. 왜냐면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면은 으쌰으쌰해서 잘하면 돼, 이런 건데, 사람들마다 다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어떻죠? 다르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돈 버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도 있어요. ATM 기계 아시죠? 우리가 보는 요즘의 ATM 기계들은 대부분 대기업 제품이에요. 근데 원래 대기업이 아니고 ATM 기계를 중소기업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대기업이 뺏어갔어요. 어떻게 뺏어갔냐면 중소기업한테, 야 우리랑 같이 연구개발 좀 할래? 해갖고 이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일만 하면 다행이었는데 한 명씩 빼돌리는 거죠. 연봉 더 줄게, 우리 쪽으로 넘어올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도 데리고 가고 기술력도 뺏어가고. 그래서 돈 번 대기업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친대기업 하잖아요. 솔직히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그게 좀 더 셌냐 약했냐의 차이일 뿐이지 대부분 다 대기업으로 우리나라가 현재는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송이 걸려도 어쩔 수 없이 대기업의 편을,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봤을 땐 들어주는 게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기술 같은 거 많이 빼갔죠. 그래서 망한 중소기업들도 생각 외로 어때요? 많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어요. 과거보다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왜냐면 사람들 마인드가 이제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네가 만들었냐 뺏어왔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5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152페이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2페이지 보시면은요, 무형자산. 그래서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뭐하고 있죠?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자산이니까? 무형자산이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무형자산이라고 해놓고 물리적 형체가 있다. 그럼 그거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라고 해놓고 물리적 형태가
없다. 이런 식으로도 장난칩니다. 시험인지라.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고요. 무형자산에는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프트웨어. 요거 종종 나와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뭐 얘기하는 걸까요? 네,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이에요. 뭐라고요? 프로그램.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회계 프로그램을 100만원 주고 샀다. 그러면 요게 기억나야 돼요. 뭐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는 프로그램 다 돈 주고 사야 되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컴퓨터에 들어있는 건 돈 주고 다 산 거예요. 저희는 불법으로 하면은 노동부에 걸려요. 노동부에서 허가도 안 내주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건 대부분 뭐죠? 불법이죠. 네, 저희 집에 있는 것도 불법이 더 많아요. 합법보다는. 근데 집은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저도 이거 들은 얘기인데 집으로는 못 들어와요. 주거 침입죄가 돼서. 근데 회사로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은 정품을 사서 써야 돼요. 그리고 정품을 안 사서 쓰면은 앞으로 더 잘 걸릴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는 이제 IP로 추적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래서 집은 그나마 다행인데 회사들에선 어쨌든 프로그래밍 사용료가 늘어날 거예요. 계속. 왜냐면 원래는 맞는 거죠. 정품을 사서 쓰는 게. 그리고 그거 아세요? MS 오피스가 우리나라 게 비싼 거? 왜 비싸냐면 MS 오피스에서 단가 책정을 할 때 아예 대한민국은 못을 박아버린대요. 너네는 어차피 카피할 거잖아. 그러니까 비싸게 줄 거야. 라고 아예 못이 박혀 있대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카피해서 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저렴해요. 왜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품 쓰는 문화가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발전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기자가 쓴 얘기인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나도 실질적으로 지금은 대부분 정품을 쓰려고 노력은 하지만 과거에는 어떻게든 그냥 싼 데 갖고 막 하고 친구네 집에 가고 막 복사 떠서 하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줄 알고 했었던 건데 근데 요즘에 이제 정품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정품 쓰다 보니까 또 뭐가 많이 나가요? 사용료가 많이 나가니까 그게 문제긴 하죠. 어차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돈 싸움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영어권 영어권 보시면 특정 기업이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초과수익력. 초과수익력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 많이 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데보다 돈 많이 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식당에서는 권리금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게 회계에서는 영어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권리금이라는 건 내가 장사가 잘 될 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권리금 거의 없는 데들이 훨씬 더 어떻죠? 많죠. 워낙에 장사가 안 되는 거는 맞는 말이니까. 왜냐면 덜 돌아다니잖아요. 네. 저희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외식을 좀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웬만하면은 마트 가서 사다 먹거나 배달시켜 먹지 나가서 먹는 건 확실히 많이 줄었죠. 근데 그전에도 이제 뭐 그렇게 장사가 잘 되진 않았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워낙 많이 줄어들었죠. 상황 자체가.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나갔다가 걸리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아프면 솔직히 상관없는데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옆 사람한테도 전염될 수도 있고 일단 옆 사람도 못 나가잖아요. 내가 걸려버리면.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조심하긴 하는 건데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폭파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뭔가가 발표가 날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위드 코로나로 갈 거예요. 위드 코리아로.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가고 이거 완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화이자 맞아야 되고 모더나 맞아야 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혹시 주식 사실 거면은 의약품 쪽으로 사세요. 왜냐면 그쪽은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다들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3년이나 5년 후에 코로나2가 옵니다. 근데 더 센 놈이 올지 약한 놈이 올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또 와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계속 올 거니까.
그래서 참 슬퍼요. 왜냐면 이거보다 더 센 게 오면은 집안에만 있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집 밖으로 못 나가고. 그러면 라면 몇 박스 사다 놔야 되겠네요. 먹고는 살아야 돼. 그 다음에 개발비. 그래서 영어권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데를 내가 살려면은 웃돈을 많이 줘야 되죠. 그 웃돈을 뭐라 그런다고요? 영어권. 식당 하실 때는 뭐라 그래요? 권리금. 그래서 권리금이 얼마야? 그러면 거기 장사가 잘 되는 데인데 요즘은 조심해야 되는 게 회사에서 짜고 사기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식당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신문으로 보긴 했어요. 뉴스로 보긴 했는데 그 청라 쪽에 과거에 지금은 딴 걸로 바뀌었어요. 샤브샤브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갔었는데 많이는 안 갔어요. 왜냐면 딴 거 먹으러 다녔으니까. 갔었는데 거기가 갑자기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데예요. 봤더니 내가 가서 몇 번 먹었던 데더라고요. 근데 뭘로 사기쳤냐면 회사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거기 사장하고 거기가 프랜차이즈였거든요.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짜고 사기친 거예요. 어떻게 사기쳤냐면은 샤브샤브 1인분을 시키고요. 거기에다가 맥주를 몇십 병을 때려 넣는 거예요. 매출액으로. 그래갖고 말도 안 되는 매출액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매출액이 많아야 팔 때 권리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사장님이 거기에 당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인수인계 해갖고 장사를 하는데 우리가 일명 예측치라는 게 있잖아요. 앞 사람이 요만큼 팔았으니까 나도 비슷하게라도 팔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건 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 매출액이. 그래갖고 프랜차이즈 본사한테 얘기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다 얘기한 거예요? 방송사에다 던져버린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당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그 이후에도 몇 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든지 다 알아볼 때는 누군가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비싼 거 할 때 누군가한테 맡긴다라는 게 저는 솔직히 뭐 전문가라고 해서 맡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 같았으면은 그 앞에서 일주일 동안 죽치고 있었을 건데. 그런 확인이라도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런 거 하나 하는데 몇 억 들어가잖아요. 한 1, 2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솔직히 안 해도 돼요. 1, 200만 원이야. 날리면 내가 한두 달 고생하면 채울 수 있으니까. 근데 1, 2억이면은 돈 모으는데 1억 모으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일반적인 직장인이? 제 10년 걸렸어요. 1억 모으는데. 제 어렸을 때 목표가 1년에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1년에 1000만 원 뭐 이상 번 때도 있긴 있었지만 평균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거의 10년 걸렸어요. 1억 모으는데. 근데 1억이라는 돈을 모으는 사람보다 못 모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저는 모을 수 있었던 게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았고 공과금 그런 거 안 냈고 월세도 안 냈고 그냥 내가 왔다 갔다 하고 내 차비하고 그런 것만 했으니까 그나마 모을 수 있었던 거지. 자취하거나 그런 분들은 못 모아요. 구조상. 왜냐면 월세 내야죠. 밥 사 먹어야죠. 공과금 내야죠. 그러면은 한 달에 거의 90만 원, 100만 원을 모아야 되는데 일반 직장인 월급으로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진짜 그렇게 하려면은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집하고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술 먹어도 안 되고, 맞죠? 네, 외부 생활해도 힘들어져요. 왜냐면 외부 생활하면 무조건 돈 나가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거를 아무리 전문가라 그래도 통으로 다 맡기는 건 솔직히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맡기게끔 또 만들긴 하죠. 그분들이 또 말 되게 잘하잖아요. 영업하시는 분들 진짜 말 잘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나는 진짜 돈이 필요해. 그런 분들은 영업하세요. 영업직이 돈 제일 잘 벌어요. 스트레스도 그만큼 당연히 많이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진짜 나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돈만 필요해. 그런 분들은 딴 거 할 필요 없고 뭐 해야 돼요? 영업해야 돼요. 왜냐면 대부분 연봉 뭐 몇 억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영업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왜냐면 영업을 해야 그 회사가 먹고 살잖아요. 영업이 없어. 그러면 물건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못 팔잖아요. 그래서 저 예전에 다니던 회사도 보면은 거기 부사장님이 전국에서 우리 어렸을 때 백과사전 있었죠. 그 백과사전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파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스카우트에서 왔는데 연봉 1억 2천이었나? 그 스카우트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맨날 술 먹으러 가거나 밥만 먹으러 가면 맨날 그 얘기예요. 자기가 전국에서 백과사전을 제일 많이 팔았다고. 그러면
나야 뭐 백과사전을 많이 팔든 뭘 팔든 나랑 뭔 상관이에요. 그냥 나한테만 잘해주면 되지. 근데 좀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왈가불가는 하는데 또 뒤끝은 없어요. 그래서 맨날 둘이서 장난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 회사 때 그만둘 때에도 맨날 그 부사장님이 저한테 너는 더 있어야 되겠다.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좀 그 회사에서 일을 대빵 많이 했거든요. 그래갖고 진짜 드라마 찍었어요. 뭘 찍었냐면은 사람들 뽑아놓으면 인수인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인수인계 받다 도망가요. 그 역대 최고가 누구였었냐면은 아침에 왔어요. 그래갖고 9시에 와서 9시부터 12시까지 열심히 인수인계 했죠. 그래도 내가 어쨌든 선임이니까 점심 사주겠다. 첫날이니까. 그리고 점심 사줄게요. 같이 가요. 그랬더니 혼자 나가서 먹고 오겠대. 근데 이미 그 전에 2명이 도망갔거든요. 예. 그래서 딱 눈치 깠죠. 얘 뭐 할 거다? 도망갈 거다. 그래갖고 딱 한마디 했죠. 1시까지 점심시간이니까 식사하시고 1시까지 오세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해도 인수인계 할 때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그만둘 때 어떻게 그만뒀냐면 내 일을 2명한테 쪼개주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2명치 월급을 나한테 주면 내가 목숨 바쳐서 할 텐데. 근데 또 그건 또 돼요? 안 돼요? 형평상? 안 돼요. 자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개발비는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개발비는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무슨 처리요? 자산 처리. 그래서 개발이 끝나야만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완료됐다. 그러면 내가 그 물건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계속 저기 아이폰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이폰 조만간 새 거 나온다고. 개발이 끝난 거잖아요. 걔네도 이제. 그럼 내놓기만 하면 되죠. 삼성은 지금 발에 불 떨어졌대요. 오히려 자기네가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걔네들은 외형적으로는 안 좋아. 그 뭐냐 비슷비슷한데 예전 거랑 속도가 30%인가 50% 빨라졌다면서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아이폰이 또 반짝 히트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다 또 아이폰 같은 경우에 저는 아이폰 써본 적은 없는데 충성 구독자가 많잖아요. 충성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줄 서갖고 1등으로 살려고 또 노력하시는 분들도 나올 거고. 거기에서 줄 서고 돈이나 벌까? 그거 줄 서주면 10만원인가 5만원 주던데.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이라고 거기 밑에 보면 있는데요. 산업재산권은 여러 가지 합친 거예요.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것들을 합친 걸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다 합쳐서. 특허는 뭔지 아시죠?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게 특허잖아요. 그래서 기술 개발해서.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특허청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리고 저도 간혹 가다가 이거 왠지 돈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허청 가서 쳐보면 웬만한 거 다 있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특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먼저 선점하냐도 중요하니까. 근데 없는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진짜 요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없으면은 내가 특허 내서 그 물건으로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요것도 괜찮대요. 디자인권. 근데 왜 괜찮냐면 앞으로 1인 가구 지금도 많지만 1인 가구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예전에 혼자 자취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혼자 자취하면은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게 돼요. 그럼 뭐 후라이팬도 조그마한 거 1인용. 그리고 밥그릇도 1인용으로 이쁜 거 이런 거 찾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관련된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실 거면 무조건 셋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애기, 혼자 사는 사람, 어르신. 이 셋 중에 하나 아니면 이 세 개를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쪽에 아이템 찾으면은 아마 대박 날 거예요. 왜냐면 어르신 인구 계속 늘어나고 애들은 적게 나는 대신 애 하나한테 쓰는 비용은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 관련돼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저한테 넘기세요. 안 넘기겠죠? 본인이 해야지. 그 다음에 상표권으로도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상표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대우라는 그룹은 없어졌는데 아직도 대우라는 이름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왜냐면 대우라 그러면은 아직도 어르신들 머릿속에는 좋은 회사.
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IMF 전까지는 대우가 1위 그룹이었어요. 근데 IMF 때 없어져서 그렇지. 그래서 상표권도 어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뭔가 먹으러 가거나 뭔가 사러 갈 때 상표만 보고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실제. 그래서 요거는 누가 한대? 그러면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해서 물건 사는 경우들도 실제 있죠. 그래서 삼성하고 LG가 그 상표를 못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만 붙어 있어도 물건을 판매할 확률이 어떻죠? 올라가죠. 그래서 상표에 대한 권리도 무형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거기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아까 밑줄 썼었던 소프트웨어 있을 거예요. 소프트웨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간혹 가다가 문제로 나오니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없고요. 그 암기로 좀 대체를 조금은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더 봐야 되겠구나. 저기 153페이지 4번에 보시면은요. 무형자산의 상각 세 번째 줄 보시면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다음에 거기 무형자산의 상각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뭘로 하래요? 무슨 법 써라? 정액법 써라.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볼게요. 교재는 저기 159페이지. 그래서 159페이지에서 부채 조금 더 보고 마무리할 겁니다. 부채 그러면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채를 다른 말로 타인 자본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부채는 내 돈이 아니고 누구 돈이죠? 남의 돈이에요. 그래서 타인이라는 게 남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남의 돈이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채무라고도 하고 빚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채라는 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이 얼마냐가 좀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전문가분이 예전에 한번 TV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100% 다 자기 돈으로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한 20-30%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해라. 근데 왜 그러냐면 그 20-30% 대출 받으면 그 20-30% 정도의 돈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빚은 나쁘진 않다. 근데 진짜 그건 어느 정도지 50% 넘어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부채 잠깐 보시면은요. 부채란 부채 정의에 맞아야 하며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현금. 뭐라고요? 돈. 요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빠져 나가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부채라는 건 내가 갖는 게 아니고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갚으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인식하기 위해서는 유출될 자원의 금액이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만약에 줘야 돼.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믿을 수 있는 금액이어야 되겠죠. 근데 갑자기 막 영화에서처럼 조폭들이 와갖고 500 내놓으래. 그러면 나는 억울해지는 거죠. 맞죠? 왜냐면 갑자기 금액이 100에서 얼마가 됐어요? 500이 됐어. 그럼 그 금액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런 쪽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게 그분들을 어떻게 믿어요? 요즘 은행도 못 믿는데 그나마 은행이 더 낫지. 그래서 그런 쪽은 눈길도 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신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쪽은 너무 이자율이 세잖아요. 법정 이자 안 지키잖아요. 예, 막 뭐 50%막 그렇게도 달라고 하는 데도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고 몇백 프로인 곳도 있죠. 실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요. 1년 안에 갚아야 된다, 유동. 1년 이후에 갚아야 된다, 뭐요? 비유동. 오늘은 유동까지만 볼 거예요. 왜냐면 이쪽 파트는 비유동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제 오늘 끝나면은 며칠이시냐? 5일이시죠?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오면은 아마 기억이 거의 안 날 겁니다. 네, 기억이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맞죠? 네, 기억나면 배신자입니다. 혼자 뭐 한 거예요? 집에서 공부한 거예요. 네. 쉴 때 푹 쉬세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주의거든요. 지금은 쉬어도 돼요. 아직 시험 많이 남았잖아요. 쉴 수 있을 때 쉬고 컨디션 조절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예, 공부해야 될 타이밍이 오잖아요. 그때 열심히 하면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100으로 달릴 수 없어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처음에는 한 3, 40으로 달리다가 나중에 꼬린 지점 갈 때 그때 이제 90, 100 이렇게 달리는 거지. 어떤 분 보면 초반에 되게 열심히 해요. 후반에 불이 확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초반에 열심히 해도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초반에는 열심히 해도 그만큼 성과가 안 나와요. 근데 왜 안 나오냐면 배운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거 외우는 거 정도지. 근데 그 상황에서는 공부를 해봤자 내가 늘어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쌓아두고 나중에 그 쌓은 거를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유동부채 그러면은 몇 년 안에 갚는 거세요? 1년 안에 갚으면 유동.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갚으면은 뭐요? 비유동. 그래서 회사 가면은 유동도 있고 비유동도 있는데 대부분 금액이 큰 것들은 비유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대출 같은 거 받을 때 우리가 대부분 1년짜리로 안 받잖아요. 뭐 5년, 3년, 5년. 예. 주택담보처럼 뭐 40년 이렇게 안 해줍니다. 대부분 회사는 3년짜리나 5년짜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출을 받는데 어쨌든 몇 년보다는 길죠? 1년보다는 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동부채에 첫 번째로 외상매입금 있습니다. 외상매입금은 말 그대로 외상으로 뭐 한 거죠? 산 건데 예, 요거하고 연관이 있어야 돼요. 재고자산하고. 왜 재고자산하고 연관이 있어야 되냐면 외상매입금은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재고자산 등을 매입하고 대금을 뭘로 했을 때요? 외상으로 했을 때. 근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외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어음으로 줄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음으로 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급어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왜 지급어음이냐면 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음 때문에 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어음이라 그래요? 지급어음.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단기 차입금. 우리가 돈을 빌리는 걸 차입금이라고 해요. 근데 단기니까 몇 년보다 짧게 빌리는 거예요? 1년보다 짧게. 그러면 1년보다 길면은 무슨 차입금이라고 할까요? 네, 그땐 장기 차입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자가 길장자, 단자는요 짧을 단자. 여기에서 기준은 1년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단기가 나오면은 짧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장이 나오면은 1년보다 뭐하다? 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 미지급금도 외상은 외상인데 얘는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이거는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선수금. 어저께 저희 잠깐 요거 봤었어요. 선급금하고 선수금. 얘네는 이것과 관련된 겁니다. 무슨 금이요? 계약금. 그래서 계약금을 먼저 주면 선급금, 계약금을 먼저 받으면 선수금인데,
선수금은 부채예요. 그래서 이거 은근 헷갈려 하세요. 왜 받았는데 부채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돈만 받았죠. 아직은 우리 물건을 안 줬습니다. 근데 물건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돌려줘야 돼. 맞죠? 그래서 아직 완전히 내 돈이 아닙니다. 언제 내 돈이 되냐면 물건 줬을 때. 맞잖아요. 계약금이라는 거는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항상 계약할 때에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계약 취소하게 되면은 내가 손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확실할 때 계약금을 넣으시던가 아니면은 내가 계약금을 포기를 해도 집에 가서 안 올 만큼 적게. 근데 상대방은 적게 하면 또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왜냐면 적게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취소하려고 그러나 보네. 라는 것도 어느 정도 바탕에 있으니까. 왜냐면 만약에 1억짜리 집이야. 계약금을 7천을 걸었어. 이건 취소 못 하잖아요. 근데 계약금을 100을 걸었어. 그럼 취소할 수도 있죠. 가능성. 그러면 이제 상대방도 너무 조금 하면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원금의 몇 프로, 10% 이상, 20% 이상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다 기준 금액은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수금의 별표 3개. 나중에 시험 때 되면은 풀기 싫어도 풀 거예요. 너무 많이 풀어서. 이 예수금은 요거 관련된 거예요. 원천징수. 무슨 징수요? 원천징수. 이게 뭐냐면 우리 월급 받을 때 4대 보험 내요, 안 내요? 내죠. 그 다음에 여기선 4대 보험이구나. 네. 4대 보험이 요 대표적인 예수금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네, 이런 것들 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받을 때 월급 그대로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못 띄고 받아요. 네, 그걸 예수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누가 내는 세금이냐면 직원이 내는 세금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금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금이 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왜 돈 받았냐면 세금 내려고. 그래서 세금 내려고 받은 돈을 일명 무슨 금이라고 하세요? 예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워낙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 7번까지만 보고 쉴 겁니다. 거기 7번 보시면 유동성 뭐라고 있으시죠? 장기 부채라고 있으실 거예요. 유동성 장기 부채.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에서 유동의 뜻이 뭐라 그랬죠? 몇 년 이내? 1년 이내. 장기의 뜻은 몇 년 넘는다고요? 1년 넘어요. 그래서 이 유동성 장기부채는 언제 쓰는 거냐면 1년 넘던 게 1년 이내가 될 때. 그래서 비유동부채 그러면 몇 년 넘는다고요? 1년 이상. 그 다음에 유동부채 그러면 1년 이내. 그래서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만약에 내가 3년짜리를 빌렸어요. 몇 년짜리요? 3년. 그러면 기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1년 이내가 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일은 요 날이에요.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가 되는 타이밍이 옵니다. 네, 그때를 뭐라 그래요? 유동성 장기부채라 그래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나오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원래 이 부채는 1년이 넘던 거였구나. 근데 이제 몇 년 이내가 됐다? 1년 이내가 됐다. 왜 이렇게 해주냐면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재무회계예요. 무슨 회계라고요? 재무회계는 남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테 보여줄 때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가 있으면은 이 정보 이용자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아, 원래 이 부채는 1년이 넘던 거였구나. 근데 이제 갚아야 될 날짜가 1년이 안 남았구나. 그러면 다른 부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대부분 유동부채들은
처음부터 1년 이내거든요. 근데 얘는 원래 태생은 1년이 넘던 거야. 근데 이제 1년 이내가 됐네. 그러면 좀 더 정보를 받아들이시는 분이 좀 더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채에서는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걸 씁니다. 유동성 장기 자산은 없어요. 그런 건 아예 없고 부채 쪽에서만 요 부채는 원래 1년이 넘던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부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쉬었다가 5시에 쪽지 시험 보고 분계 좀 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자랑 왔네요. 자기 퇴근했다고.
저도 이게 치료가 한지 그렇게 오래 안 돼갖고 이런